밝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히히 무비 톡. 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적과 장르의 영화가 함께합니다. 이곳은 무스쇼 오픈 스테이지예요. 아래 나가는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 무스쇼 많이 놀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영화를 바로 공개합니다. I saw her. 오, 네, 불멸의 액션 장인이라고 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정말 한국말로 해도 통할 것 같은. 톰 크루즈호에 탑승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예. 줄거리 소개 가볼까요? 자, 중동 분쟁 지역의 혼란을 틈타 유물을 돌고라며 살아가던 미국 정찰병 닉 노트는 고고학자 제니와 함께 우연히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운반하던 도중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이 죽었으니 영화가 끝나냐? 아닙니다. 바로 그 무덤의 주인은 끔찍한 죄를 짓고 수천 년간 봉인을 당해야 했던 미라 아마네트였고요. 그녀가 닉을 부활의 도구로 선택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Am I dead? No, but you're gonna wish you were. 그리고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미라 아마네트의 분노를 막을 유일한 존재로서 숙명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과연 닉은 미라의 분노를 막고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임파서블이란 없는 톰 크루즈의 명불허전 액션. 이번엔 어떤 모습일지 이 모든 게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영화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미라 좋아하세요? 여자 이름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 시즌 브랜든 프레이저가 할 때 네. 그 유쾌함 때문에 그 브랜든 프레이저, 레이첼 와이즈 커플은 네. 좋아하긴 했거든요. 가장 최근 미라? You got any bright ideas? I'm thinking. Let's think of something fast because if he turns me into a mummy, you're the first one I'm coming after. 저는 나이가 먹어도 유일하게 좀 이렇게 모험심이 발동되는 그런 소재가 약간 불가사의한 또 고대 이집트 문명하면 왠지 파도 뭔가 나올 것 같은. 예, 그러고 보니까 요새 헐리우드가 이집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But I tell you, we are not looters. We are liberators of precious antiquities.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질문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무스쇼 애청자입니다. 반가. 네. 리부트된 미이라가 기존 시리즈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맞아요.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이라를 소재로 한 영화가 최근에 그래도 없지는 않았어요. 쭉 그쵸. 있었죠. 예. 네.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화가 시작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참 묘한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헐리우드 큰 스튜디오 로고들 보게 되잖아요. 네. 20세기 폭스, 워너 유니버설. 브라더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유니버설 나오니까 그래 유니버설은 저 지구 모양 있고 나오지 하는데 갑자기 음산한 음악과 함께 다크 유니버스로 바뀌어요. 네. 이 다크 유니버스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그래요? 최근 다른 어떤 스튜디오의 시리즈 속 히어로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네.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들이 대세잖아요. 이게 질세라 너네만 히어로 있냐? 우리한테는 몬스터가 있다. Because of your actions, this ancient power has returned. 그래서 유행을 좀 따라가느라고 다크 유니버스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참 묘한 게 또 유니버설이 원조이긴 한 거예요. 이런 식의 뭔가 원조다? 약간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판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1920년대, 30년대 흑백 영화 시대부터 좀 괴기스러운 캐릭터들을 네. 따로 또 같이 만들어 제작했던 유니버셜 몬스터즈 네. 그런 시리즈 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투명 인간,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네. 늑대 인간 이게 다 유니버셜 몬스터 출신이에요. Welcome to a new world of gods and monsters. 근데 이 전성기가 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코믹스의 히어로들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전성기 때의 다크한 세계관과 어둠의 세계관, 네. 또 히어로라기보다는 좀 몬스터들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차례차례 컴백시켜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이것도 우주로 만들자. 이들이 공존하는. 그래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다크 유니버스. 네. So to have the opportunity to create a monster movie in this day and age was very exciting.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럼 예전 미이라를 리부팅한 거냐, 혹시 예전 배우들로 나오냐, 뭐 또 아니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좀 특징들 궁금하실 텐데 비교해 드린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레이첼 와이즈와 브랜든 프레이저 주연의 90년대 미이라의 리부트라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몬스터 시대 30년대 흑백 영화 그 시절 미이라의 리부트에 가깝다고 합니다. Very exciting to be able to have an We're opportunity. some part of ourselves that we pretend doesn't exist but comes ou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햄머 스튜디오라고 이런 약간 공포물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요새 우리가 이렇게 칭찬했던 블룸 스튜디오처럼 네. 그 이상으로 그때 퇴전했던 그런 영국의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든 미이라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 공포 영화 레이블이 사실 되게 잘 되는 레이블인데 이 미이라 시리즈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회자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는 브랜든 프레이저, 레이첼 와이즈 주연의 99년작 미이라로 시작하는 총 3편의 시리즈인데 이건 특징이 약간 공포 영화스럽지 않았어요. 약간 어드벤처, 그리고 또 코믹. 또 브랜든 프레이저가 워낙에 유쾌한 배우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농담 많이 하고 막 이런 유머와 모험이 섞인 그런 영화 느낌이었는데 또 사실 이번에도 난 그걸 기대하고 갔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번 영화? 보시는데? 적당히 가벼운 부분이 있었고요. Where's your sense of adventure? 근데 또 아마네트의 과거와의 변신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약간 괴기스럽다, 무섭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90년대 시리즈의 코믹 스펙타클도 있고 또 예전 고전 미이라 시리즈의 약간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느낌도 있는 그게 좀 믹스된? 네. 믹스돼서 리부트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bhead. Headband. 지금 이 시기에 맞게 현대적으로 잘 각색된 것 같아요. 예. 이번 작품들과 기존의 미라 시리즈 중에 가장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미라 이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그렇죠. 차별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저 포스터에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잖아요. 두 개의 예. 눈동자로. 근데 예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막 이렇게 무섭다기보다 그 눈동자에는 더 매력이 담겼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섭긴 무서웠어요. 저거요? 근데 무섭긴 무서운데 네. 안기고 싶은 무서움이랄까.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아 진짜요? 미이라님 다 가져가십시오. 무서워서 저 분을 따르고 싶다. 너무 멋지다 저분. 그래? 무서울 정도로 멋지다. 그것도 약간 모성애? 모성애보다는 어떻게 사실은 엮어야 되지? 이 아마네트의 사연이 좀 짜네요. 자기가 그쵸. 이집트를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물려받을 왕녀였는데 그랬는데. 왕이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 후계 구도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계 구도를 뺏기는 것도 하지만 약간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기분. 네. 또 자기는 사실 여기에 통치 철학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다 날려버린 한순간에. 기분으로 그러고서 모든 걸 복수하고 싶어 하는데 또 그 복수가 또 여의치 않았죠. For her sins, Amunet was mummified, alive.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미이라 비주얼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완성 과정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좀 비주얼에 대한 우리가 찬탄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 미이라 아마네트 모습도 묘해요. 이렇게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뒤로 가는 모습이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나타났을 때는 뺨이 아예 여기 뭐가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없어요. 구멍 난 것처럼. 구멍 나 있고. 네. 그래가지고 부활 초기에는 인간의 형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미이라 그 아마네트 모습을 하느라고 대부분 디지털 작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후 이제 이 배우 소피아 보텔라에게 모션 캡처 수트를 입게 하여서 그녀의 행동을 포착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적절하게 CG를 더 씌워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미이라의 모습을 구현했는데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또 혼자 안 싸우잖아요. 자기 군단을 호명하잖아요. 네. 자기 군대들을 부활시킨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의 군대로 다시 바꿔버리는데 만들죠. 예. 그거는 마치 좀비 영화스러웠잖아요. 약간 좀비처럼 표현된 이 미이라 군단들도 다 약간 CG 작업을 거친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야말로 정말 미라가 아닌가요? 톰 크루즈. 와 정말 칭찬의 의미에서. 안 늙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부 처리를 한 걸까요? 저 이거 보면서 톰 크루즈 선생님 진짜 형님. 욕심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
프랜차이즈물 있잖아요. 시리즈물. 네. 인생에 한 번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인생에 007 한 번 하려고 도전하는 배우가 얼마나 그렇죠. 많습니까? 근데 벌써 몇 개예요. 몇 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자기 거죠. 그렇죠. 잭 리처도 있잖아요. 잭 리처 시리즈 있죠. 예.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엣지 오브 투모로우 2 나온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리즈가 벌써 3개예요. 거기다 거기다 미이라는 사실 보통 이런 미이라처럼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레이블이 돼 있는 다른 상표가 필요 없는 네. 이거 자체가 브랜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스타를 캐스팅해가지고 약간 시너지 의외였어요, 일으키는데 저도. 탑스타가 그런 레이블에 캐스팅되지 네.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톰 크루즈 욕심이 그리고 있는 거야. 나이도 꽤 지금 그러니까. 62년생이라서 50대 맞아. 중후반에 이 머미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건 사실 모두의 예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이라 갖고 네. 앞으로 또 한 10년 하시겠다 이거야 아. 사실은. 욕심도 대단하고 그의 근성도 저는 굉장히 뭐 존경할 수 높이 있죠. 살만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 또 나 약간 뭐 은유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언젠가는 미션도 그만둬야 되고 투마로우도 언젠가는 이제 내일이 끝나고 이럴 네. 텐데 미이라로 자기를 봉인시켜주는 느낌. 아. 언제까지 하겠다. 의미 있는데요. 네, 게다가 미이라가 이번에 액션 굉장히 장면들이 많긴 한데 미션 임파서블이나 잭 리처처럼 주체가 돼서 막 액션을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톰 크루즈가 일당백으로 싸워야 되는 액션이 아니라 약간 미이라한테 쫓겨다니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 한 명만 구하고 조금 인간적인 라이브함을 그렇죠. 보여줘도 되는 맞아요. 역할이라서. 근데 나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요. 네. 우리가 70살, 80살 됐을 때 톰 크루즈 뭔가 100살, 90살 넘어서도 뭔가 뛰어다니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난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정말 불멸 액션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액션씬이 있는데 어떤 액션씬 좀 기억나세요? 도굴하러 막 침투해서 네. 보물을 찾겠다.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접근이잖아요. 그렇죠. 막 그 총 들고 있는 그 부대 사이에 그냥 뭐 노른자로 들어가는데 노른자로. 그 액션이 사실은 우리 작가는 약간 힘에 부치는 것 같다. 톰 크루즈가 이제 좀 나이를 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군요. 예. 저는 톰 크루즈 왜 괜찮은데? 이 정도만 하셔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액션을 이번에 좀 보이는 것 같았고 사람 같잖아. 물론 영화고 굉장히 극화된 상황이지만은 이제 뭐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로 치면은 막 빌딩을 막 오르고 막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 외계인 군단하고 싸우는데 맞아요. 여기는 좀 쫓겨다니고 미꾸라지 액션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거기서 싸우는 거 보면은 네. 절대 무공을 가진 고수랑 어쨌든 조금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안 되는 싸움을 하는 체급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네. 싸우는 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뭐 칼에다가 뭐가 없을 때 내가 저 잡자 뭐 이런 건데 성룡 액션하고 되게 비슷해서 톰 크루즈가. 그랬어요? 막 성룡 그거잖아요. 액션은 막 이런 데서 넘어지다가 이런 거. 넘어지다가 이번에도 좀 많이 나가 떨어졌거든. 그리고 성룡 씨 그 있잖아요. 성룡이 이영걸이나 이소룡하고 다른 게 자기가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지형지물을 일반인이지,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싸우기 싫어 도망가면서 한 명씩 해치우거든요. 네. 톰 크루즈가 좀 여기서 약간 표정 같은 게 그러니까 아플 때 익살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약간 성룡 느낌이 났는데 네. 이 톰 크루즈가 성룡 시리즈도 욕심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계속 많이 만들게 되면은 네. 성룡 제키챈 한번 불러가지고 나중에 진짜 합류할 수도 있죠. 동서양 최고의 환갑 스타 둘이서 만나면 어떨까? They were different times. 자, 앞으로 다크 유니버스가 어떻게 내용이 펼쳐질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이 미라를 좀 더 재미있고 심층적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전 시리즈죠. 미라, 미라2 그리고 미라3 황제의 무덤 모두 저희 올레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챙겨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니면은 그 우리 액션 장인 톰 네. 크루즈의 전작들과 함께 즐기셔도 또 그 맛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미션 임파서블, 엣지 오브 투마로우, 우주전쟁 모두 올레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읽어드립니다. 눈동자가 4개여도 아름다운 그녀 아마네트. 아마 킹스맨의 그 절대다리 맞죠?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 쇠로 된
절대다리. 무쇠다리, 가젤이죠. 그렇죠, 가젤. 네. 이분이 82년 알제리 출신. 알제리.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지금 소피아 정말 부텔라인데. 무슨 영화 찍어도 되게 핫해지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킹스맨의 가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미이라에서의 미이라. 그렇죠.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중간에 스타트랙 있잖아요. 그래서 얼룩말스러운 분장하고 나온 제이라 역이 이분이었대요. 제이라. 맞아요. 그때도 우리가 되게 인상적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 외에 스트릿 댄스 2라는 영화에서 네. 댄서 역을 했는데 계속 강렬한 비주얼과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역할들을 지금 네. 진짜 많이 다 맡고 그런 있는 거예요, 역할만 맡고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배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댄서로, 무용수로 활약을 했어요, 활약을. 네. 게다가 액션 연기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태권도, 무에타이 등의 무술을 연마한 거고. 태권도도 했죠. 아, 그래요? 무에타이도 했고. 그러니까 그 킹스맨에 딱 이렇게 될 때 이미 이 사람의 몸놀림을 보고서는 제 했던 거죠. 발차기가 예사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지 모르고 영화를 보다가 저도. Welcome to Prodigium, Mr. Morton. 닮았다. 근데 되게 살쪘다. 맞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약간 비교돼 갖고 톰 크루즈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많이 외모가 변하지 않는 배우인데 러셀 크로우는 되게 인간적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좀 어리더라고요. 톰 크루즈보다 2살 연하더라고요. 그쵸? You are a younger man, but you'd best learn to be wary of a man like me. 네. 근데 어쨌든 나와 주셔서 또 예. 굉장한 또 존재감을 발휘하셨죠. 그렇죠. 그 미스터리한 그 프로디지움의 수장인데 지킬 박사인 거예요, 진짜. 네. 나는 지킬 무슨 박사가 했더니 박사. 나중에 했더니 지킬 네. 박사야. 이분이. 네, 네. 그러면 하이드 언제 나와 했더니 진짜로 하이드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 지킬은 하이드의 지킬 박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그 다큐 유니버스에 이제 서막을 올리는 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네. 자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가 지킬 박사가 무슨 역할로 나오는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대하실 만할 거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네. 몬스터들 하나하나 나오는데 자기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네. 거를 제대로 복선 깔아준 기대감을 역할이었죠. 또 심어주셨고요. You, evil incarnate. Me, your good friend Eddie Hine. Think about it. 일단 자, 닉과 크리스만큼이나 영화 밖에서 또 조화를 이룬 남자들이 있죠. 사실 이 영화를 탄생시킨 주역들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감독하고 각본가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요?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 감독이 알렉스 커츠만이라는 감독이 연출했는데 네.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엔더스 게임, 나우 유시미 마술 사기단, 스타트랙 다크니스. 와. 야, 왜냐면 한번 읊어주고 싶었어요. 네. 다 이거 뭐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많은 걸 했던 다 대작들인데. 알렉스 커츠만의 감독이 제작한 영화들이 이렇고요. 이 사람의 각본을 쓴 영화는 또 읊어드릴게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네. 스타트랙 다크니스, 트랜스포머 시리즈들, 미션 임파서블 3, 아일랜드. 이걸 다 각본을 쓴 거예요. 진짜. 세상에 진짜. 그 외에 그 유명한 브라이언 싱어의 출세작인 유주얼 서스펙트. 그 유명한 저 다리 저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걸로 유명한 유주얼 서스펙트의 각본을 쓰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엣지 오브 투마로우 그런 작품을 했던 크리스토퍼 맥쿼리.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또 아쉬웠는지 인디아나 존스의 각본을 썼던 데이비드 코앱이라는 각본가까지 또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소개했던 임페르노 있어요. 네. 그거 각본가이기도 아, 해요. 그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진짜 그럼 이거 하나 할 기간을 때마다 얼마를 잡은 거지? 하나 할 때마다 빌딩을 하나씩 샀으면 지금 약간 빌딩을 하나만 샀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뱅뱅 사거리 다 샀겠다 지금. 사거리. 뱅뱅 사거리 다 살 수 있겠어. 자. 자, 미이라 올레TV는 물론 올레TV 모바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곳에서 구입을 하셔도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인 만큼 또 엄청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국내 정말 많은 팬들을 확보한 이제 톰 크루즈 선생님이시니까 바로 이 톰 크루즈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국내 단 한 장뿐인 이 포스터를 저희가 아래 주소에 미이라 감상평을 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진짜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기간 동안 미이라를 보신 후 응모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회 역시 놓치지 마세요. 예. 자, 이번에는 영화 미이라의 뒷이야기들을 깨워주실 만한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 중인데요. 잠시만요. 네, 올레TV를 찾은 새로운 영화들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한 바닷속 애니메이션 언더 더 시입니다.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신비하고 재미있는 리얼 해저 세계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환상적인 해양 어드벤처니까요. 이번 기회에 올레 TV를 통해서 꼭 만나보세요. 이어서 엄청난 기대작이 올레 TV를 찾았네요. 뜨거운 여름을 짜릿하고 쿨하게 만들어줄 액션 마스터피스 악녀입니다. 우린 액션 배우다, 내가 살인범이다를 통해 국내 액션 영화의 새 지평을 연 정병길 감독과 걸크러쉬 그 자체죠. 김옥빈, 김서영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매혹적인 작품이니까요. 올레 TV를 통해 악녀 꼭 만나보세요. 지금 보여줄게. 당신이 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이제 전화 연결을 해볼 차례인데요. 미이라의 잠든 정보를 깨워주실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무비를 친근하게 무비 해주시는 유튜버 무비님. 이거 진짜 소개가 무비님입니다. 무비님. 예. 전화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비님. 네, 무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윤성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무스쇼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편한 친구처럼 영화를 들려드리고픈 남자 무이입니다. 다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반가운 몬스터들이 지금 하나둘 귀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네네. 그 첫 시작을 딱 미이라가 맡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다크 유니버스의 프로젝트의 시작이 원래부터 미라였던 건 아니었어요. 예. 유니버셜이 원래는 2014년에 베리 쇼어 감독이 연출하고 루프 에반스가 주연을 했던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라는 영화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네. 두 번째 영화였던 미라를 제작하던 중에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은 단독 영화 그대로 두고 미라가 다크 유니버스 첫 스타트를 끊게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얼마나 안 좋았길래요? 이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로는 흥행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요. 근데 그 시작을 이 세계관 설명하느라 조금 정작 미이라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 점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미라가 이제 새로운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 영화다 보니까 조금 설명도 많았던 편이고 영화의 중심이 돼야 할 미라가 스포트라이트가 좀 덜 갔다는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큰 시리즈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후의 영화들은 미라가 구축한 세계관이 바탕으로 깔려 있으니까 네. 설명보다는 캐릭터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영화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영화 마니아답게 우리 무비님만 발견한 또 우리 이번 미이라의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 속에 나름 이스터 에그가 존재하더라고요. 예. 네. 프로디지움에서 여주인공 제니하고 필 박사 부하 군인이 서재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니가 금속으로 된 책으로 군인의 얼굴을 때리는데 그 책이 스티븐 소머즈 감독이 연출했던 1999년에 미라에서 나왔었던 저주받은 책, 황금의 서입니다. 이거를 딱 보고 아셨어요? 딱기보다는 네, 찾아봤습니다. 정직하신 우리 네. 무비님이시네. 네. 그거 말고도 그렇구나. 그 프로디즘 들어갈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해골이라든지 실험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세팅돼 박제돼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막- 유리병이 네, 가득했던 방 안에 몬스터의 어떤 유골 같은 것들. 거기에 막 드라큘라 그쵸, 두개골 드라큘라 두개골 맞죠, 그거. 네네, 맞아요. 송곳니가 잘 그냥. 봤네요. 태양 괴물의 손, 물갛게 달린 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다 보여준 이유가 앞으로의 다크 유니버스에 대한 좀 암시, 복선을 까는 거잖아요. 그 네네. 팬들의 기대가 아무래도 큰데 향후 라인업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제 우선 도니 데뷔 차기 인비저블 맨이라고 투명인간에 대한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고요.
페넬로페 크루즈의 남편이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죽은 자는 마리오파에 나왔던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몬스터 역으로 출연할 예정인 프랑켄슈타인의 신부가 2019년으로 개봉이 예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정확한 일정이 없는데요. 해양괴물, 바넬싱, 울프맨, 드라큘라, 오페라의 유령, 노틀담의 꼽수 이런 영화들도 앞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오페라의 유령이랑 노틀담의 꼽추도 이 다크 유니버스 몬스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 속해 있더라고요. 팬텀 오브 오페라. 아니 그러면은 막 미라 나오는데 팬텀 오브 더 오페라 노래해. 날 위해 쥐떼들과 노래해. 싸우고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심청이랑 장화홍련도 좀 데려가든지 진짜. Evil has many names, Mr. Morton. 네, 네. 무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촉을 좀 곤두세우고 계시다가 저희가 또 뭐 네. 나오면 좀 여쭤볼 테니까 좀 이쪽 그래요. 정보는 좀 약간 좀 확보를 해주고 담당을 좀 계시면은 해주시면 네, 한국 유니버설 알겠습니다. 담당으로 좀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비님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잠시 이곳에 지나는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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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24살 은평구 주민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이것도 반갑습니다. 인연이죠.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래요? 오늘 영화 미이라 이거 네. 소개하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네. 네. 그거는 못 봤어요. 혹시 네, 뭐 시험 기간에. 궁금한 점 있으세요? 굉장히 이게 리부트가 많이 되는 영화인데 Far from Egypt. 끝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되는 미라만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리부트 되는 이유? 네. 미이라만의 매력 포인트. 미이라만의? 약간 피부 보존력? 뭐. 아 근데 실제로 미이라가 사실 이집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때도 있고 중국에서 발견될 때도 있는데 항상 인간이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고대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우리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고대의 존재가 약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오싹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설레고 두근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우리 인간들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호기심이나 설렘, 두려움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존재고 소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In my lifetime, I have unearthed many ancient mysteries. 근데 이번에 그거를 또 그때 미이라 시리즈는 브랜든 프레이저랑 되게 유쾌한 어떤 부부가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탐 크루즈 아저씨가 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거든요. 젊은 세대는 탐 크루즈가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94년생에게 탐 크루즈란? 맞아.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좀 친숙한 부인데 이제 채택해서 참여한 만큼의 뭔가 매력적인 시나리오라든지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멋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아요. 영화를 전공하신 그러게. 분과 되게 말씀을 되게 전공이 잘하시네. 뭐예요? 전 경제학. 아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얘기를 한 게 있구나. 제가 큰 시나리오니만큼 채택을 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Nahut, not a hitch.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 영화 장르 뭔가 좀 판타지라든지 이렇게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그 너의 이름은 같은 느낌의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고 뭐 아니면 도 이런 스타일 그런 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어쨌든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 KT 올레 TV 제공 영화 예매권과 함께 좋아하는 판타지 장르 영화들 마음껏 즐기시라고 모바일 전용 프라임 무비팩 체험권을 쏩니다. 자주자주 무수쇼 오픈 스테이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엔 무수시 오픈 스테이지에 놀러온 상큼발랄 꿈남 꿈녀와 어딘지 수상한 그녀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 TV